이거 콘센트 부품인데요. 음극 양극이 없어요. 근데 이 구리판에 이게 전기가 흘러서 여기서 잘도 플러그 꽂아 잘도 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금속 배터리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모터 어떤 정류자를 이렇게 같은 금속을 해야 된다고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수천 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를 12.5V, 30V, 60V, 110V, 220V, 380V 마음대로 조절해 쓸 수 있어요. 뭐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 60W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LED 등도 그렇고 자동차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그러면 대중소로 하나 전기선 안에 전기선을 하나로도 구리선이 전기가 간다는 게 제 이론. 통신선도 하나 이렇게 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또는 하나 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갖고 전류량을 틀리게 보내거나 전류량을 통제해서 보내시면 제 기술. 모든 변압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전기선의 굵기가 어떤 데는 굵고 또는 중간 정도로 얇고 아주 얇고 이걸 통해서도 전압을 증압을 시킬 수도 있고 감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폭과 감압 구조, 전기를 분배해서 나누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전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콘덴서 부분을 이렇게 모든 기판에서 5개다 놓으면은 언오프 구조 가져와서 몇 개 콘덴서 카펫이 다 배터리니까 몇 개 배터리 갖다 쓰냐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 기판 안에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 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아주 그래서 굵기를 통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 이런 금속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춘 이제 수십 장, 수백, 수천 장 절연 구조 네 가지일까요? 그것은 서로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열을 통제해서 각각 분리를 해놓으면 발열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걸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MLC 기술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넣어가지고 대중소가 이제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들어가서 구리액상을 딱 덮으면 이제 구리판이 된다는 거죠. 알루미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 판도. 그러면 이게 전기가 그 안에 좀 더 많이 축적이 되는 안으로 모이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런 구리판이나 이렇게 알루미늄 금속 구조, 철사, 철근 구조에도 유리석경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조조하고 전기선과 피복선, 이렇게 전기 통신선, 광섬유선, 피복에도 유리석경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사, 철근 같은 금속 구조와 고무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선박 우주 부품 이렇게 항공기 모든 부품 소재에는 이걸 들어가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쓰는데 부산대 광맥가스레스 정세현 교수 팀에서 말씀하시는데 기술은 엉뚱한 거 이거 설마 이거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콘센트 부분에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 아니면 이것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해야지 압력이 세진다. 그래서 얇은 데서 했기 때문에 감압 구조가 되는 데서 전기를 분할하니까 이게 불나는 원인이 된다 그랬죠. 현재보다 이게 가운데 원가가 많이 되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져라.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구리선처럼 만들어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우들두들하게 두껍게 만들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 안에도 그렇게 돼요. 이것도 두껍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거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이게 어떤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장에 분기선을 만들 때도 또 좀 앰프 같은데 콘덴서를 금속 콘덴서로 바꾸자 그랬죠. 이렇게 해서 앰프를 이렇게 또 구리바에다 코리를 감는 식으로 앰프 간단한 콘덴서가 만들어져. 콘덴서 카펫이다니까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런 거죠. 수십 장, 수백 장 그걸로 콘덴서도 하셔도 되고 배터리도 돼요. 이런 금속 배터리와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이 금속판을 수십 장, 수백 장에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또는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된다 그랬죠.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 금속 바를 넣어갖고 해도 돼요. 물하고 금속하고 카풀. 그럼 난 항상 조금 넓게 소금 조금 내하고 틀려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양심불량이다. 그런 금속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열에 강해요. 현재 자동차 연료 전지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금속 콘덴서를 가지고 5개다, 10개다 그러면 앰프단 어디든 기판에 설치를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야 이런 회로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폭을 하고 감압을 한다는 거죠. 뭐 간단한 형태로 뭐 10V, 12V, 12.5V, 30V, 60V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갖고 틀리게 보내거나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도 중폭과 감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금속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배터리를 통해서도 몇 개의 배터리에 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중폭과 감압, 전류로 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량을 통제해서 이것을 15W, 30W, 60W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연료를 적게 줬는데 이게 밝게 빛날 리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량을 틀리게 줬으면 그 정도밖에 밝기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기술로 전등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가공기다. 레이저 뭐 시각 장치다. 그러면 이제 대중소 빛이 나오는 사이즈 대중소 10단계로 다시 대중소로 만들어 전력을 각각 틀리게 줍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면 제 기술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가공할 곳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나 그 이하로도 됩니다. 깊이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요. 몇 개의 배터리가 참여하는 몇 개의 레이저 광이 참여하는 빛의 사이즈가 틀려서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또 전력을 틀리게 줘서 섬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꾼들을 많이 나가지고 동시에 10개 작업도 20개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어떤 그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력을 각각 10단계로도 주세요. 그래서 레이더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또는 소자리는 많이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합니다. TV 화소수도 최대한 이렇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카페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리를 최대한 집적해서 많이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D나 제어맨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대자리, 송자리, 중자리에 들어간다. CPU도 대자리, 송자리, 중자리에 들어간다.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D램이다. D램도 대자리, 중자리, 중자리에 들어간다. 소자리를 많이 배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D램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면적 대비해서 스마트폰은 작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나의 D램이라도 정보 양을 따라서 대중소 들어가서 정보를 잘게 쪼개는 기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내용적으로는 40개의 D램이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일본어 암호 설정해서 이런 D램에 동시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HDD나 SSD를 저장 장치, 뭐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도 뭐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에서 그 저장 장치 이름이 뭐라 부르든 간에 저장 장치 안에도 이렇게 각 셀마다 틀리게 이 정보를 잘게 쪼개서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을 씁니다. 부를 때도 동시에 부르고요. 나중에 합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 뇌에도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 이렇게 수백 군데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주요한 저장 장소가 있고 연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열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D램이 됐든 뭐 CPU, GPU가 됐든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양을 따라 대중소로 만든다. 그래서 수십 개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수십 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픽셀이 있어 화소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중소로 놓고 이 픽셀 하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10구역으로 나눠가지고 20개로 나눠갖고 색을 섬세하게 고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은 하드웨어나 SSD도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대중소로 그렇게 만들어줘. 하드웨어가 안에 그 정보양을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구역이 선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소미리아적인 교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져서 각각 저장하는 기술을 쓴다고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 뜻입니다. 큰 창고, 중간 창고, 작은 창고. SSD도 이 기술을 따르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을 반도체에서 쓰시면 제 기술. 통신칩도 대중소,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의 통신칩도 정보양을 따라서 대중소로 처리해서 하나지만 40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어떤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쓰시고 엔비디아에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동영상 한 개를 잘게 쪼개서 동시에 이것을 읽고 동시에 저장한다 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선로는 광통신 선로로 가고 거울 방식으로 띄워주고 그다음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저장하고 또 다시 띄워주고 거울 방식으로 광섬유선에서 읽고 쪽으로 보내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단이다. 글이다 그러면 여기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이걸 천개 구역으로 동시에 잘게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프린트 헤드기다. 이게 프린트 헤드기가 20개 각각 40개면 또 좋아요. 각각 작은 단위로 이 정보를 분할해서 인쇄를 합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문, 하나는 뭐 또 다른 언어, 색깔도 틀리게, 글자 수도 틀리게 만들 수 동시에 인쇄합니다. 속도로 이 인쇄 기술을 프린터 기술이나 회사나 인쇄 회사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형태 인쇄가 됐든 빨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100대가 있다. 슈퍼컴퓨터 회사 컴퓨터를 100대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광섬유선으로 연결하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 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작은 일련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저장합니다. 연산 같은 것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얘를 분할해서 하고 합산만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케이스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케이스 필요 없는데 이것을 마더보드와 어떤 저장 장치 100개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전선을 이제 각각 전원을 공급 장치를 각각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짐 켈러라는 분하고 우리나라 스타트 모레라는 기업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을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데스크탑이다. 또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주요 기판이. 근데 마더보드다 그러면 기판이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고 대짜리, 중차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그래서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데스크탑을 만들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컴퓨터지만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여러 개의 데스크탑이 있는 거죠. 이 기술을 TV에도 적용하거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와이파이에도 이렇게 적용하거나 모든 기기에 이 기술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 그 다음에 어떤 거기다 전원 공급 장치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여러 개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에서 분할하게 너무 무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와이파이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라디오 전파는 AM, FM, 라디오 수신만 합니다. 송수신으로 간다는 기술은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전 세계 큰 돈이 되는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광맥카트레스 김상성 교수님 이렇게 레이저 파형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쏘고 송수신 하셨어요. 이것은 제 기술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아니, 묻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꾸 YTN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우연히 쓰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기술이 제 기술을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간다. 2개든 3개든 몇 개가 됐든 또는 그것을 이렇게 멀리 가고 신호도 잘 잡힌다. 뚜렷하게. 이 기술은 이제 모든 통신 기술에 쓸 수 있는데 드론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드론 통신할 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주파수를 전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주파수를 여기다 걸어주면 그것이 이제 이런 전파가 됐든 아니면 무선 충전이 됐든 주파수를 걸어준다는 또는 피레침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기를 유도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칙칙칙 걸어주면 전기를 피레침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음을 잡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가시광선 적외선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그 다음에 같은 파형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 200개.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통신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의 통신칩에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그래서 신호를 잘게 그렇죠.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도 있죠. 하나의 통신칩에서 이 기술 쓰시면 안테나가 여러 개면 되죠. 안테나가 여러 개면 그것도 가능하죠. 안테나를
안테나를 여러 개 놓는 이런 통신칩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테나 10개짜리 통신칩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신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 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큰 안테나에다가도 작은 안테나를 이렇게 넣어서 각각 다른 전파를 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도 안테나 구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라디오 전파다. 라디오 전파라면 정부에서 허락한 전파는 라디오 전파도 공중파든 하나지만 햄통신도 가능해. 그것을 소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 채널도 방송 채널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 그거 팔아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로 구분해 가지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그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군의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거기 밑에 하부 구조로 100만 개, 200만 개 해가지고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거리 통신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중거리 또는 초장거리 할 필요 없죠. 그러면 내가 단거리 통신하다가 중거리 통신하고 초장거리다 전력만 뒷받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 써요. 드론 조종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라디오파를 묶어서 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스마트폰은 워키토키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단거리, 중거리, 이것도 초장거리 해가지고 그때마다 목적별로 틀리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거리만 쓸 때는 단거리 쓰고 중거리 쓸 때는 중거리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마트폰, 워키토키, 무선 통신 송수신 장비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또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라디오 전파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AMF에서 수신합니다. 이게 송수신 구조로 간다는 거죠. 뭐 다이나모 폭발 구조다. 다이너마이트 신간을 전자진공 방정식이 아니라 같은 전파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터뜨린다. 언오프도 할 수 있다.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다. 뭐 군에서 어떤 데인지랜 대전차 지뢰도 어프 시켜갖고 다시 가져간다. 이것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폭파시키거나 같은 시간대에 폭파시킬 수 있다. 또는 다이너마이트도 대중소 가루를 입자 구조로 들어가거나 폭약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또는 장약 구조도 대중소 입자 구조에서 그런 폭발력이 세지거나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여기서 신호를 작동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송수신이 가능할까요? 네, 중지시켜서 어프 급할 때 중지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시면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도 할 수 있어요. 수리탄, 전차포탄, 자주포탄, 항공포탄, 이런 박격포탄 모든 형태의 포탄 구조에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지게 하면 유력이 상당할 것이다. 항공폭탄, 한포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모든 포탄이에요. 거기다가 전파로 이렇게 언오프 시켜갖고 끌 수도 있고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시간대로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땅에 묻어놓고 대전차질이나 대인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당근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프도 시킬 수 있고요. 어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캐올 수 있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눌러버렸네. 그래서 그럼 터져서 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나 또는 증기 구조를 넣어서 폭약의 유력을 세게 하거나 또는 2개를 섞어주나 3개를 섞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수소폭탄, 올리트럼, 융합폭탄이 생긴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에서 전기선은 두껍고 신호선은 얇게 현재 규격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선을 넣어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년분의 암호 설정을 하고 여러 개의 통신선을 타가지고 신호를 잘게 쪼개서 하면 속도가 빠르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는 방송, 하나는 인터넷, 하나는 채팅, 하나는 게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여러 개 선으로 만드는 경우 또는 전기선, 유선전화선도 잘게 쪼개서 여러 개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기선도 하나의 전기선도 하나로도 전기선에 구려도 전기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전기선 안에 통신선도 하나로도 간다. 이 기술을 그래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하나짜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로 통신선이라 할지라도 안에 피복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은 통신선로가 되는데요. 광섬유선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통신선, 얇은 통신선, 그다음에 이런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죠. 두꺼운 통신선, 얇은 중간 정도 통신선, 얇은 통신선 이렇게 통신선 만드시고 또는 전기선도 이렇게 두께를 따라서 틀리게 해서 변압 구조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는 하나의 전기선 또 두 개 전기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갖고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산전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전기 변압 구조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배터리다. 이런 금속 배터리가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가면 안 돼요. 종류자 모터 종류자를 이걸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철심 대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저렴고들하고 수천 개 만들어. 이게 이제 10개에서 갖다 쓰느냐, 5개 갖다, 2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증폭도 감압도 가능하다. 그리고 군전지 하나짜리 쓰는 거하고 10개짜리 쓰는 게 똑같은 전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스 탱크가 가스통이 하나고 이게 10개인데 더 많은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오프 시켜서 몇 개,